챕터 2 리눅스의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리눅스의 설치 및 유형 2.1.1 리눅스 설치의 개요예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눅스 설치의 개요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리눅스가 이제 하드웨어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드웨어를 분석을 해서 이제 관련 드라이브 설치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리눅스가 이제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검색해서 또 잘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이제 리눅스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유닉스 호환 체제를 만들게 탄생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사양 컴퓨터에서 무리 없이 잘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눅스 배포판이 나오기 했던 시기가 뭐 386, 486 같은 이제 그런 저사양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이제 서버로 이용이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운영체들이 기본적으로 뭐 GUI도 쓰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쓰고 하면서 뭐 서버로 쓰고 하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리눅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로 쓰이는 레딧이나 수세는요, 유닉스라든지 이런 기존의 서버 용처의 시장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비해 이제 우분투나 리눅스 민트 같은 이제 그런 계열들은요, 상대적으로 조금 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에 따라 이제 리눅스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자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엔지니어나 시스템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로 갈 거에 따라 약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리눅스 설치할 때 중요한 건 CPU를 이제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CPU, 그러니까 그 리눅스 배포판이 뭐 어떤 CPU용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CPU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통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확인해서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리눅스 배포판은 뭐 대부분 다 자동으로 잘 인식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은 뭐 알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성능을 발휘하겠다 그러면 쉽게 말씀 드라이브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PI라고 부르죠. 호환 모드 같은 그런 형태대로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 지원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완벽한 100%의 성능을 발휘할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기본적인 배포판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꼭 아셔야 될 건 CPU는 꼭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CPU에 따라 이제 설치하는 리눅스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수압 같은 거 설정할 때 예전에 꼭 알아야 되고, 하드디스크 같은 정보는 이제 장치 파일명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PU예요. CPU는 대부분 뭐 인텔 계열, 우리가 쓰는 인텔이나 AMD는 같은 인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지원합니다. 다만 이제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만 구분하죠. 예전에는 X86이나 X864 재원, 그 다음에 이제 IA64는 지금 안 나옵니다. 유닉스를 겨냥해서 나온 이제 그 인텔 i10이라고 인텔에서 만든 64비트 전용 CPU였는데 지금은 단종됐고요. 그 다음에 제온은 아직도 나옵니다. 근데 제온이나 이제 X8 64를 표기했는데 지금 대부분 64비트용을 지원하는 CPU가 나오다 보니까 X8 64가 이제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32비트 CPU냐 64비트 CPU냐에 따라 이제 그것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가상화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코어 같은 그런 거, 특히 이제 가상화가 지원되지 않느냐 되느냐에 따라 또 가상머신을 더 추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어느 회사 CPU의 지도사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보시면 이제 용량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는 뭐 SDM이나 RDM은 DDR램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DDR램 계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정확한 종류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압을 설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32비트 링스에서는 4기가, 이게 32승이 용량 계산해보면
4기가거든요. 32비트 운영체제는 4기가 이상의 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기가 이상을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여기 보면 PA 확장하는 기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지금 뭐 대부분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에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CentOS 7 같은 경우에는 뭐 64비트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메모리 그렇고, 그다음 하드디스크는 이제 대부분 다 지원합니다. ID, 뭐 EID, 뭐 스카시, 스타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종류에 따라 뭐 지금 ID는 거의 안 쓰실 테고, 보통 이제 시리얼 ATL 많이 쓸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SSD를 쓰실 텐데, 요게 이제 그 종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장치 파일명이 조금 다릅니다. 장치 파일명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리눅스는 그냥 모든 장치를 파일화해서 그 파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만 아시면 돼요. 예전에 쓰던 뭐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뭐 일반 ID 디스크는 이제 거의 없을 텐데, 이제 ID 계열들은 HD 계열 잡힌다라는 거죠. HD. 그래서 디스크 첫 번째 디스크는 A, B, C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시리얼 ATA라든지 SSD 이런 데는 SD 계열로 잡힙니다. 뭐 스카시, 뭐 스커지라고도 부르는데, 스카시는 이제 맥에서 쓰는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USB는 전부 다 SD를 잡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지금 거의 신경 안 써도 돼요. 거의 이제 이 SD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은 뭐 15, 20기가 정도 되는데, 뭐 여유있게 데이터베이스 까시려면 나중에 한 30기가 정도를 좀 할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이 모니터랑 비디오 어댑터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기본 그 호환 형태, 기본 호환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예전에는요, 한 90년도만 하더라도 그 그래픽 카드 잡아서 엑스윈도우 띄우는 게 상당히 이 기술이 요했어요. 드라이버도 설치하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그 완벽하게 색깔을 다 아까 말씀드린 100% 성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픽 모드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큰 불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사용하겠다면 뭐 관련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뭐 거의 뭐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아실 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설치할 때는 뭐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키보드도 뭐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USB 방식이기 때문에 또 USB는 잘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V, CD-ROM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하드웨어 종류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CD-ROM, DV도 뭐 DV, CD-ROM이나 DV, DVD 이런 식으로 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기타 하드웨어도 알면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 역시 대부분 뭐 이렇게 지원합니다. 사운드 카드 있으면 기본값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리눅스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CPU 모델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좀 좋습니다. CPU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램은 용량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도 이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뭐 대략적으로 이제 모델도 아시면 좋겠지만, 뭐 크게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CPU만 알고 계시면 크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